안녕하세요, 와이시리뷰입니다. 얼마 전 미밴드 7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여태껏 모든 시리즈를 사용해봤지만 7에서는 처음으로 프로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제가 글을 올렸었죠. 구매를 하고 약 열흘 정도 걸려서 받았습니다. 저는 내수용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아직까진 글로벌 버전 출시 소식과 국내 정발에 대한 소식이 확실하지 않아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패키징은 미밴드 7과 비슷한데 앞에 나와있는 제품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미밴드 디자인과는 사뭇 다르죠. 밴드형보다는 워치에 조금 더 가까운 디자인인데요. 제품을 바꿔서 아직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보지 못해서 오늘은 간단히 제품의 첫인상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밴드 7 프로 내수용 제품 핵심 기능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GPS를 탑재했습니다. 야외 운동 모드 시 자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미밴드 7에 GPS가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프로와 끝나누기를 하려고 탑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AOD와 조도 센서입니다. 미밴드 7에서도 AOD 항목이 들어갔죠. 미밴드 7 프로에서도 AOD가 가능하고 워치페이스 중 일부는 이런 식으로 기본 워치페이스와 AOD 항목까지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밴드 7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도 센서가 탑재되어서 자동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미 AI 및 NFC 탑재와 결제 시스템입니다. 애플워치의 시리나 갤럭시의 빅3처럼 미 AI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중국어로 해야 한다는 게 함정이죠. 또한 NFC를 지원하고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결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치만 역시 국내에서는 부분적 사용 및 무용 지물에 가깝죠. 구성품은 미밴드 7 프로 본체와 충전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이긴 한데 모양이 7과는 좀 다릅니다. 미밴드 7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마그네틱 케이블이지만 원형으로 되어 있고 미밴드 7 프로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은 뒷면 하단부에 단자가 있고 위치나 단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7이랑 호환이 될 줄 알았는데 호환은 안 됩니다. 미밴드 7과 미밴드 7 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디스플레이죠. 미밴드 7 같은 경우는 라운드형으로 1.56인치, 프로는 스퀘어형 1.64인치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놓고 보면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죠. 거의 이 정도면 밴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고요. 어메이지핏빛보다는 조금 더 가로폭이 좁아 보이는데 세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 스퀘어형 스마트워치 사이즈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이즈는 가로 28.8, 세로 44.7mm입니다. 브루의 명작 GTS2 미니랑 또 비교해보면 가로폭이 슬림한 게 정말 밴드와 워치의 딱 중간 경계에 있는 사이즈라서 애매하다 싶다가도 미밴드를 쓰면서 화면이 조금만 크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니즈가 좀 더 충족이 된 것 같고 워치에 비해 슬림하기 때문에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오히려 손목 얇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런 디자인이 덜 부담스럽고 예쁘지 않나 생각됩니다. 블랙 색상 같은 경우 겉 베젤은 청색으로 되어 있고 베젤이 골드 색상도 있습니다. 본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강도 폴리머를 사용했고 약간의 메탈 소재의 느낌이 나는 약간 까슬까슬한 소재의 느낌 아시죠? 2.5D 곡면 유리 사용으로 디스플레이를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커브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트랩 제외한 본체 무게는 약 20g 정도로 미밴드보다는 약 6-7g 정도 무겁지만 20g 정도면 부담없이 착용하기엔 괜찮죠. 스트랩도 일반 워치보다는 좀 더 작습니다. TPU 소재이고 기존 미밴드 스트랩과 비교했을 때 아주 약간 큽니다. 착용 같은 경우는 미밴드처럼 똑딱이형이 아니고 워치같이 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 교체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제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 예전 제가 미워치에서 이런 방식의 스트랩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퀵 릴리즈 형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스트랩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 정품 스트랩만 호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리콘 말고도 가죽 느낌의 실리콘 스트랩도 있더라고요. 뭔가 미밴드 7 프로 같은 경우는 워치 같은 모양이라서 가죽 느낌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64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280x456 해상도 326ppi입니다.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미밴드 7과 비슷한 스펙이고요. 베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웃긴 게 미밴드 7에서도 밑에가 좀 더 베젤이 넓잖아요.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보다 아래가 좀 더 베젤이 큰데 이쯤 되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건 미밴드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품질 같은 경우는 쏘쏘입니다. 사실상 미밴드 7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치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좀 더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밴드 7 프로가 좋았습니다. 워치 조작 시에 스와이프 항목이 기존 워치들과 또 미밴드 7과도 좀 다른데요. 저는 제어 센터가 이런 식으로 왼쪽 스와이프에서 나오는 건 처음 봤네요. 왼쪽은 제어 센터로 6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은 위젯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앱에서 편집이 가능하고요. 위쪽 스크롤 하게 되면 이전에 온 알림들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 스크롤 하게 되면 메뉴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UI 같은 경우도 미밴드 7과 비슷하고요. 뭔가 미밴드 7 때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미밴드 6에 비해 UI가 조금은 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런 UI가 미워치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 그럴 수 있긴 한데, 미밴드는 미밴드 6에서 사용했었던 UI가 개인적으로는 더 깔끔했었던 것 같습니다. 메뉴 항목을 보거나 옆으로 넘길 때는 그렇게 크게 버벅이는 느낌은 못 느꼈는데, 알림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 쌓이면 조금 버벅이더라고요. 스크롤할 때면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됩니다.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 100가지 이상으로 많은 종류의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사각형 모양이고 워치 같은 느낌이라 눈에 띄는 예쁜 워치페이스들도 있고, 뭔가 이런 좀 애매한 모양의 타원형의 워치페이스보다는 비율도 좋고 확실히 적용된 모습을 보면 익숙한 워치의 화면이긴 하지만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에디트 가능한 워치페이스는 있지만 애니메이션 효과의 워치페이스는 없습니다. 미밴드 7 프로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블루투스는 5.2, 방수 등급은 OATM 방수 등급이고 배터리는 235mAh로 스펙상 12일 정도, 헤비 모드는 5, 6일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밴드 7 같은 경우는 180mAh였는데 그보다 용량은 크지만 사용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는 미밴드 7보다 프로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5분 충전에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실 사용 시 미밴드 7 배터리는 AOD 사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큰데요. AOD 올데이 사용과 24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하루에 한 번 30분 정도 운동 모드로 사용 시 3일 정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상 14일이란 스펙은 AOD 적용 없이 알림 위주 사용하는 정도여야 그래도 7일 이상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밴드 7 프로는 미밴드 7보다 배터리 용량이 크긴 하지만 비슷한 조건으로 사용했을 때 운동 모드 시 GPS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체감이 될 정도로 줄더라고요. 약 이틀 정도 AOD 올데이 사용, 24시간 헬스케어 모니터링, 야외 운동 30분 정도 사용했을 때 대략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헤비 모드로 사용 시에는 용량이 늘어도 GPS 사용 때문에 미밴드 7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3, 4일 정도 사용이 가능한 듯 합니다. 센서 같은 경우 가속도, 자이로, 광학 심박수 및 혈산소, 광센서로 구성되어 있고 GPS 탑재와 NFC를 지원합니다. NFC 같은 경우는 미밴드 같은 경우도 NFC를 지원하는 모델이 있죠. 미밴드 예전 출시 모델들에서도 NFC 지원 모델들이 따로 있었고,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지원하는 모델에 한해서는 도어락 같은 거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앱에서 카드 항목에 있기 때문에 카드를 추가 및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는 국내 사용에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많고 지원하는 제품들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모드 같은 경우는 117개 이상의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 모드가 있고,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수면 트래킹 등의 헬스케어는 미밴드 7과 동일합니다. 운동 모드 인터페이스도 비슷한 편이고 GPS 말고 특별히 다른 기능은 미밴드 7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헬스케어 항목 역시 미밴드 7과 마찬가지로 24시간 트래킹이 가능하고 수면 트래킹 역시 고급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운동 모드나 헬스케어 부분은 조금 더 사용해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미밴드 7과 GTS2 미니와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첫 인상과 짧은 사용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화면도 크고 괜찮네, 하나 사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제품 구매를 고민하셔야 할 치명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 폰트 지원이 안 됩니다. 미밴드 7 내수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언어를 중국어와 영어를 지원하고 정발 버전이 아닌 이상 한글 지원을 안 하지만 알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한글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구매 전에는 당연히 알림은 한글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시스템 언어 정도는 영어로 사용하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주문했었던 건데, 한글 폰트 지원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알림을 한글로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폰트가 깨져서 옵니다. 영어는 잘 오는데 한글이 깨져서 오기 때문에 저처럼 스마트 밴드가 알림 항목이 크신 분들은 글로벌 버전 및 정발 버전 소식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해서 사용 시에는 통화 알림 시 거절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참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앱에서 추가로 영어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영어로 거절 메시지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장치 등록부터 언어 변경의 번거로움입니다. 우선 언어 변경 부분에서 처음에 좀 헤맸는데요. 보통 내수용은 처음 구매하면 중국어로 되어 있죠.
첫 설정 항목에 보통 언어 변경을 하는 게 있는데 미밴드 7 프로에는 없더라고요. 재부팅이나 전원 끄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치 등록부터 했고, 장치 등록 역시 국가를 중국으로 해놓지 않게 되면 기기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미밴드 7 내소용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고요. 아무튼 연결 후에 밴드 설정에서 언어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그래도 어플에서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 설정이 어딨나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결국 검색해본 결과 핸드폰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고 앱에서 동기화를 해줘야지 미밴드 7 프로에서 언어가 영어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다시 폰에서 한글로 변경을 해주고 나서도 영어로 그대로 유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이후에는 다시 또 중국어로 변경될지도 모르겠네요. 내수용을 구매하신다면 기약 없는 한글 폰트 업데이트 및 능력자님들의 자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폰트 가독성, 약간의 버벅임, 별로인 UI입니다. 폰트 가독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화면이 커져서 시원시원한 건 좋은데 폰트가 좀 얇아서 그런지 그렇게 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글씨체가 좀 올드합니다. 시스템 알림 시에도 앱 아이콘이 일부만 뜨기도 하고요. UI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메시지가 3개 이상 쌓이게 되면 이전 알림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버벅이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쿠폰 적용해서 6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7만원 초반, 6만원 중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자기기는 절대 1세대를 구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시계 용도나 운동 기록 목적 정도가 크다면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상러들에게는 알림은 필수다 보니 업데이트를 통해 한글 폰트를 지원할지도 미지수고 해서 선뜻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 라인을 유지할지 아마 하겠죠. 밴드와 워치의 중간 사이즈, 사실 이런 사이즈의 포지션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밴드와 워치의 중간 사이즈가 개인적으로는 가격대만 잘 맞으면 선호도가 꽤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미밴드 7 프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보완되면서 미밴드 시리즈처럼 가격대만 잘 유지해준다고 한다면 한 2, 3세대 정도 거치면 그래도 꽤 완성도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커뮤니티에 제품이 오게 되면 GTS2 미니와 용호 상박을 기대하며 비교할 생각이 들어 있었는데 답은 좀 나온 셈이죠. 그래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운동 모드 및 헬스케어 부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미밴드 7과 GTS2 미니와 비교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